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규입니다. 내일장 모살가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목요일이죠. 화목한 소통하는 날인데요. 점심때 저희가 미팅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13시,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한 소통, 여러분들하고 실시간 소통 방송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알림이 가니까요.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장 쳐다볼게요. 시장이 참 재미가 없어요. 최근에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고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나스닥 신고가 간 이후에 그쪽은 차익실이 나오고, 나스닥이야 신고가 난 이후에 차익실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별거 없죠. 자, 미국채 10년물 4.6%를 넘어섰습니다. 4.4%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2년물은 지금 현재 거의 5%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환율 또한 1370원 넘어서면서 환율과 다시 한번 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숨통이 트였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매크로가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미국 3대 지수야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좀 빠지는 부분이니까 차익실현이라고 보지만, 국내 증시는 왠지 모르게 답답하죠. 상당히 갇혀있는 상황, 즉 2700선 이런 부분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2800 돌파 못하고 대략 한 2750 넘어가면 차익실현이 가파르게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넘어서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추세선 깨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뭐 20선도 깨고 장기평 60선, 저는 지수저가 55이평 사용하니까 뭐 이런 부분도 하향 이탈하면서 지금 추세와 방향 모두 하락 전환에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방어적인 전략,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자와 닉스,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을 했고, 앞에서도 우리가 좀 일부 봤지만 10년물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테크 중심으로,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 빠지는 모습이죠. 엔비디아야 굳건하지만 이건 대장이고, 대장은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늦게 떨어지는 거죠. 딱 그러한 모습이고 나머지는 재차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이번 주에 낙폭 과대주 삼성전자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히려 외인들은 좀 팔고 있거든요. 외인들은 좀 팔면서 1% 가까이 밀리고, 개인적으로는 75,000원 밑에서는 좀 긴 호흡으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전에 여기서 저점이 대략 한 72,000원 선 전후 형성을 하면서 86,000원까지 올라왔고요. 엔비디아 노이즈, 그리고 최근에 외사 IB를 중심으로 또 AI 수혜주 그쪽에서 삼성전자가 좀 제외가 되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저희는 외인들의 수급 이탈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0.8%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 레거시 D램이 지금 스팍과 고정 가격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1분기 6조 6천억에서 2분기 추정치가 8조 2천억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3분기 오히려 더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고,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지금 가장 안 좋다고 하는 엔비디아 코알 받니 못 받니 하는 이런 불확실성과 노이즈가 있을 때 긴 호흡으로 보면 담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추세선도 하향 이탈을 했죠. 그리고 파업 이슈에 거기에 더해서 뭐 방사선 피폭, 기흥사업장이죠. 방사선 피폭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안 되는 집에 계속해서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문 이러한 모습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참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자, 삼성에 대해서는 좀 긴 호흡에서 지켜보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결국 전자가 돌아서야 온디바이스나 CXL, PM, 그리고 어제도 체크를 했다시피 이 종목들, 팹리스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결국 닉스와의 이런 점유율 격차, 이런 부분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HBM 쪽, 이쪽에서는 닉스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메모리 쪽 레거시 가지고는 지금은 좀 힘이 겹죠. HBM 쪽 따라가기 위해 최근에 차세대 AI 칩, 뭐 CXA다, PIM이다 이런 부분 계속 발표를 했죠. 온디바이스다. 그리고 삼성 모바일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쪽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쪽이 어제 오른 이후에 오늘 바로 차익실 나오죠. 왜?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게 전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자가 오늘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빠진 거는 미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테크 하락과 차익 실현,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삼전은 뭐 파업 등 개별적인 악재, 사상 첫 파업인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6월 7일 현충일 다음이고 그날이 금요일이거든요. 징검달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 거기에 대해 연차를 내라 하는 부분은 그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파업까지 가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징검다림의 연차나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하지만 외인들은 투심 이탈 이런 부분이 전자가 발목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전자가 가장 크고요. 엔솔이 지금 4% 가까이 빠지고 있고 LG화학도 3.5% 빠집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시장을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게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그리고 이런 2차전지 종목이었다면 지금은 좀 차익 실현 나오고 있죠. 2차전지 쪽. 오늘은 대주 그죠? 뭐 제이유, 나노신소재, 응급제 쪽으로 일부 도는데 일단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대주전자재료는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면서 좋은 모습이지만 양극재 쪽은 그렇지 못하죠. 최근에 양극재,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양극재 종목, NF 등 이런 종목들 빠질 때 오히려 최근 음극재 그리고 어제는 동박 뭐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죠. 자, 오늘 지오릿 에너지 리포트를 냈습니다. 리튬 쪽이죠. 리튬 관련해가지고 리포트를 냈고 오늘 5% 정도 올라오고 장중 8%까지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보였는데요. 리튬 관련 종목이에요. 2차전지 쪽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 중 하나로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실 분들은 제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빠지는 반면 2차전지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오히려 이럴 때 화장품 이쪽은 그냥 빠지면 사면 된다. 왜냐면 최근에 숫자 나오는 쪽은 빠진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죠. 이쪽이 올라오면 결국 APR 등 최근에 이 에스테틱 쪽 같이 한번 봐야 되고요. 최근 이쪽이 조금 힘들죠. 전선 쪽이나 구리 관련 종목은 지금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구리 가격이 약간은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 빠질 때는 HD현대 일렉,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LS일렉 같은 초과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선이나 구리 관련 종목들은 빠지고 오히려 변압기 쪽은 올라오고 그리고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태양광, 수소, SOFC, 산화물 고체 연료전지죠. 그쪽 사용이 되는 부분 그리고 원전에 이르기까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오늘은 퓨어소프트, 테크가 두 자릿수 상승 기록을 하고 있네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글쎄요. 일단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 이후에 별 얘기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셀온 뉴스, 모멘텀 소멸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빠지고 있는데 전력수급 기본계획, 터키 원전 7월 중순에 우선 협상 대상자 뭐 이런 부분 선정하는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쪽은 좀 원전 쪽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은 올라갈 때보다는 6월 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좀 흐름 보면서 그 모멘텀 플레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신고가 난 이후에 오늘은 3대장 VTI, 패밀리SC, 실리콘트 모두 쉬고 있죠. 쉬고 있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대비 선방하고 있고 이 친구들 쉬어갈 때 용기 만드는 펌텍이나 에이블, 애경산업, 오늘은 아모레 이런 친구들도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한국 화장품 제조 두 자릿수 상승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화장품은 계속해서 체크하자. 그리고 시장 빠질 때 오히려 오늘 뭐 농심이랑 삼양식품 그 다음에 빙그레 이런 종목도 빠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쪽은 장 빠질 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경기 방어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율 올라가면서 또 수출주 면목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음식료
또 실적으로서 평가가 받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쪽은 한 달 단위로 라면 수출 데이터 계속 점검이 나오고 있잖아. 근데 올 들어서 확실히 작년에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걸 훌쩍 뛰어넘는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1분기 전년 1분기 대비해서 20%가 넘어가는 부분이 나왔고 그러면 대장의 삼양식품 중심으로 빙그레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풀무원, 대상 최근에 농심까지도 올라오고 있어요. 딱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삼양식품 빙그레 투탑이지만 나머지 종목도 바스켓으로 좀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2~3% 빠지는데 이 친구들은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비중 확대죠. 자, 종목들 중심으로 쭉 체크를 해드렸네요. 오늘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이 친구들은 올라오면 조금씩 팔아야 돼요. 왜냐면 네이버 웹툰 6월달에 상장 그러면서 몸값이 4조에서 5조 2천억 5.3조 정도 될 거예요. 5조 3천억 정도 그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고 테마죠. 그럼 분할로 좀 팔자. SM 하이브 최근에 엔터 쪽 바닥 탈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는 내일 임총 있는 부분이고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 그런 거 반영해가지고 한 2% 정도 올라오고 있고 SM은 또 에스파 정규 1집이죠. 4년 만에 정규 1집 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하긴 한데 최근에는 정규보다는 미니죠. 디지털 싱글 이런 쪽이고 이쪽이 102만 장 그 사전 예약 이 부분 알려왔죠.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중심으로 쭉 체크해 드렸고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낮 1시부터예요. 오늘은 낮 12시 30분이 아니라 낮 1시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